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아, 참,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이사하는 날은 원래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침 일찍부터 포장이사 직원분들이 들이닥치고 짐 싸는 소리에 먼지까지 날리니까요. 그래도 제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서울 하늘 아래 우리 집을 샀거든요. 은행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뼈 빠지게 모은 제 돈과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피 같은 돈으로 번듯한 아파트를 샀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짐 들어오는 걸 지휘하고 있는데 이사짐센터 팀장님이 슬쩍 제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주변을 한번 쑥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사모님, 이사 첫날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아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남편분이랑 베란다 쪽에서 엄청 소곤거리시더라고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두 분이 사모님 눈치를 끔벅끔벅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몰래 통화를 하시는데 분위기가 영쎄해요. 사모님 몰래 무슨 작당 모의 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팀장님은 짐을 나르러 가셨고 저는 순간 등줄기가 선선해졌어요. 그이는 안방에서 액자를 걸고 있었고 시모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죠. 식탁 위를 보니 시모의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남의 핸드폰에 손대는 짓은 절대 안 해요. 하지만 팀장님의 쎄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홀린 듯이 시모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시모는 기계치라 패턴이나 비밀번호 같은 건 아예 안 걸어두거든요. 통화 기록을 열어보니 가장 최근 통화 상대는 신우였어요. 그리고 시모의 핸드폰은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우, 미수야, 나다. 너 올케 지금 거실에서 짐 풀고 있다. 엄마, 건수는 뭐래? 자기 마누라한테 말했어? 아니, 아직 내 올케 성질에 미리 말하면 당장 개거품 물고 안 된다고 할 텐데 미쳤다고 말하냐? 그럼 어떡해? 우리 당장 다음 주에 집 빼야 하는데.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며느리 내일 회사 출근하면 네 식구들 짐부터 무작정 들여놔라. 올케가 퇴근하고 와서 난리치면 어쩌려고. 번듯한 방 하나 차지하고 들어누우면 지가 어쩌겠냐. 짐 다 풀고 버티는데 지가 아무리 독해도 설마 시조카들까지 다 내쫓겠어? 만약에 쫓아내면 그냥 이혼하라고 할 거다. 건수 그놈도 내일 모른 척 문 열어주기로 했으니까. 너는 애들 데리고 아침 일찍 쳐들어와.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줬어요. 경악을 넘어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신혼의 식구 4명이 내일 우리 집에 쳐들어온다니요? 그것도 내가 출근한 틈을 타서 남편 놈이 문을 열어주고 방을 차지하겠다는 수작이었어요.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위치에 두고 태연하게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시모가 나오면서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안 바쁘니? 짐 정리 다 했어? 아니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어머님은 피곤하실 텐데 이제 그만 가보세요. 아니다. 새 집 사는데 내가 뭐라도 도와야지. 넌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그나저나 형님은 오늘 이사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시네요. 바쁘신가 봐요. 제 말에 거실을 지나가던 그이가 움찔하며 멈춰 섰어요. 시모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더라고요. 응? 아, 미수가 요즘 애들 학원 픽업하느라 정신이 없나 보네. 아, 그렇군요. 형님도 참 바쁘게 사시네요. 당신, 저기 있는 박스 좀 안방으로 옮겨줘. 알았어. 여보, 당신 피곤하지 않아? 표정이 안 좋은데 피곤하긴요. 우리 집 샀는데 춤이라도 춰야지. 안 그래?
저는 그 일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속으로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가장 깨소금 맛일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생각해보면 이 인간들의 뻔뻔함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시추바늘을 1년 전으로 돌려보면 제가 왜 이렇게 치를 떠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년 전. 그때 저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제 월급은 물론이고 부수입까지 끌어모았고 친정엄마가 평생 아껴 모은 돈까지 보태주기로 하셔서 드디어 서울에 집을 살 희망이 보였던 때였죠.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고깃집에서 외식을 한 날이었어요. 당연히 계산은 우리 부부 몫이라는 듯 시모와 신혼의 식구들은 최고급 한우를 산더미처럼 시켜 먹었죠.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신우가 뜬금없이 핸드폰을 들이밀더라고요. 올케, 이 가방 어때? 새로 나온 신상인데 진짜 예쁘지 않아? 네, 형님, 디자인 깔끔하고 예쁘네요. 그치? 이거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생일 선물로 다 하나씩 사줬다는데 우리 집 양반은 쥐뿔도 없어서 이런 거 꿈도 못 꿔. 건수야, 다음 달 누나 생일인데 네가 하나 사주면 안 되냐? 누나, 돈 없어. 우리 지금 아파트 사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잖아. 야, 이놈아, 네 누나가 평소에 뭘 사달라고 떼를 쓰냐. 집 사는 건 사는 거고 하나뿐인 누나 기죽고 사는데 가방 하나 못 사줘?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님, 가방 가격 보니까 600만 원이 넘는데요. 600이 대수냐? 너희들 다 대기업 다니면서 그깟 돈이 없어? 형님, 이거 진짜 갖고 싶으세요? 응? 올케가 사주게? 역시 우리 올케 통커. 아니요. 형님, 제가 왜 사요? 심해부님이 사주셔야죠. 심해부님, 이거 형님 사주실 거죠? 옆에서 이쑤시개를 물고 있던 심해부가 갑자기 살레 들린 듯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걸 사줘요. 내 월급 뻔히 알면서. 에이, 심해부. 저번 달에 성과급 나오셨다면서요? 형님한테 다 안 갖다 주셨어요? 뭐? 성과급? 여보, 당신 성과급 나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하고 술 몇 번 마시니까 남는 것도 없더라고. 형님, 심해부 비상금 통장 따로 있으신가 봐요. 저번에 그이랑 술 드실 때 심해부가 술값 계산하시면서 주식으로 돈 좀 만지셨다고 자랑하셨다던데요. 야, 당신 그걸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 왜?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 형님, 심해부 주식 계좌부터 한번 털어보세요. 6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남동생 지갑 털 궁림하시고 남편 지갑부터 챙기세요. 여보, 당장 폰 내놔. 주식 계좌 열어봐. 아니, 밥 먹고 이게 무슨 난리야? 아유, 처남댁은 꼭 남의 부부싸움을 붙여야 직성이 풀려요? 형님, 부부싸움은 두 분이서 집에 가서 하시고요. 오늘 고깃값은 성과급도 두둑이 받으셨으니 심해부가 멋지게 쏘시는 걸로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방긋 웃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신우는 심해부의 등짝을 때리며 폰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벙찐 얼굴로 저를 노려봤지만 제가 틀린 말 한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저희 부부 돈을 빼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저는 철벽을 치며 방어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 옆에 있는 남편 놈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 2달 전인 3개월 전이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 그의 통장 내역과 제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통장에서 엄청난 구멍을 발견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에 그의 명의 예금 통장에서 무려 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성을 다잡고 퇴근한 남편을 식탁에 앉혔어요. 당신 이거 뭐야? 뭐가? 오늘 찌개 냄새 좋다. 배고프네.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 보라고.
당신 예금 통장에 있던 1억 2천 어디 갔어? 잔금 치르려면 당장 그 돈부터 빼야 하는데 잔액이 왜 1,000만 원밖에 없어? 아, 그거 놀라지 말고 들어. 놀라지 않게 빨리 말해. 당장 경찰서 가서 도난 신고하기 전에 아니, 그게 우리 회사 정 선배 알지? 나 입사했을 때 엄청 챙겨줬던 선배. 정 선배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크게 시작했는데 자금 융통이 꼬여서 부도나게 생겼다는 거야. 한 달만 딱 쓰고 이자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길래 뭐? 미쳤어? 집 잔금 치를 돈을 남한테 빌려줬다고? 너 돌았니? 아, 나도 안 빌려주려고 했는데 선배가 무릎까지 꿇고 사정하잖아. 어차피 잔금일까지 2달 남았고 다음 달이면 무조건 원금의 이자 1,000만 원 얹어서 준다니까 너무 걱정 마. 차용증은 공증 받았어. 아니, 무슨 선배끼리 각박하게 차용증을 써? 확실한 사람이야. 내일이라도 당장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 내일 당장 받아와. 당장 아파트를 사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에 남의 돈 놀이하고 있어? 내일 당장 당신 통장에 그 돈 꽂히는 거 내 눈으로 확인 못하면 이 집 사는 거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제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방방 뛰자 남편은 알겠다고 내일 바로 받아오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며칠 뒤 남편 통장에 기적처럼 다시 1억 2천이 입금되었고 저는 안도하며 잔금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죠. 다시 이사 당일 밤으로 돌아와서 짐 정리는 대충 끝났고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어요. 시모는 저녁까지 얻어먹고 나서야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갔죠.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시모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수진아, 내일 출근 잘하고 새 집에서 첫날 밤인데 푹 자라.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뵐게요. 응? 내일? 아, 내일 내가 여기 왜 오니? 바쁘다 바빠. 들어갈게. 시모가 횡설수설하며 나간 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씻고 자자. 오늘 진짜 힘들었다. 그치? 당신 먼저 씻어. 나는 엄마한테 전화 한 통하고 들어갈게. 장모님한테? 늦었는데 내일 하지. 이사 잘했다고 인사드려야지. 우리 집 살 때 엄마 돈이 반 이상 들어갔는데 왜? 못 질리는 거라도 있어? 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알았어. 나 먼저 씻을게. 그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물소리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베란다로 나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죠. 수진아, 짐 정리는 다 했어? 엄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일 아침에 무조건 우리 집으로 와. 아빠 골프채 하나 차에 싣고 와. 뭐? 골프채? 너희들 싸웠니? 박서방이 딴짓이라도 했어? 딴짓보다 더한 짓을 꾸미고 있어. 신혼의 식구들이 내일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방 하나 차지하고 들어놓을 거래. 아예 눌러 살 작정으로. 뭐? 신우, 애가 왜 너희 집에 눌러 살아? 걔네 집 번듯하게 있잖아. 나도 그게 이상해. 뭔가 있어. 남편이 내일 나 출근하면 문 열어주기로 시어머니랑 다 짰더라고. 이런 호로자식 같은 집구석을 봤나? 내가 내일 아침 당장 올라갈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있어. 문짝을 다 부숴버릴 테니까. 엄마? 흥분하지 말고 내일 아침 9시 반쯤에 우리 집 지하 주차장으로 와. 나 내일 출근 안 하고 반찬했어. 출근하는 척하고 집에서 나가서 주차장 차 안에 숨어 있을 거야. 오케이. 내일 그 잡것들 짐 싸 들고 오는 꼴을 내 2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엄마와의 통화를 끝내고 베란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이렇게 좋은 내 집을 감히 날로 먹으려 들어? 어림없는 소리. 저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할 성격이 아니었어요. 착한 척 빠져서 당하고만 사는 건 제 체질에 맞지 않거든요. 저는 곧장 안방 서랍장에서 공기계를 하나 꺼냈어요. 예전에 쓰던 핸드폰인데 홈캠 어플을 깔아두었죠. 저는 그 기계를 거실 책장 위 현관문과 거실 전체가 훤히 내려다보는 각도에 교묘하게 숨겼어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까지
빵빵하게 연결해 두었죠. 내일 아침이면 이 작은 카메라가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민낯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줄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이가 머리를 털며 나왔어요. 여보, 안 씻어? 피곤하다며. 지금 씻을게. 당신은 내일 일찍 나가? 나? 내일은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바로 외근 나가야 돼. 한 10시쯤 나갈 것 같아. 당신은 8시에 나가지? 응. 먼저 나갈게. 문단속 잘하고 나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는 남편의 꼴이 우스웠어요. 10시쯤 외근을 나간다고? 아마 10시쯤 신혼의 식구들이 도착하기로 했나 보죠?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노려봤어요. 내일 아침 당신들의 얄팍한 계획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다음 날 아침 7시 반.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챙겨 입고 화장까지 완벽하게 마쳤어요. 남편은 아직 침대에서 뭉개고 있었죠. 나 먼저 출근할게. 그래.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오늘 첫 출근이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맛있는 거? 그래. 기대할게. 푹 쉬다 나가.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찰칵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현관문 도어락 어플을 실행시켰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스마트폰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원격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남편 놈이 원래 알던 비밀번호를 지우고 무작위 번호로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렸어요. 이제 이 집 문은 저만 열 수 있었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순 있어도 밖에서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오는 완벽한 요새가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친정엄마가 벌써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엄마가 매서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김서방은 아직 집에 있어? 응. 10시쯤 신혼에 올 때까지 기다리나 봐. 내가 방금 현관 비밀번호 싹 다 바꿨어. 남편 놈이 안에서 열어주기 전까진 밖에서 절대 못 들어와. 잘했다. 그 뻔뻔한 것들이 남의 귀한 딸 피 빨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 오기만 해봐라. 저는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거실 홈캠 화면을 켰어요. 화면 속 거실은 평화로웠지요. 9시 반쯤 되자 화면 속 안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허둥지둥 거실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도 안 감고 까치집을 한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달달 떨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엄마, 누나 출발했어? 수진이 아까 8시에 출근했어. 지금 오면 돼. 내가 문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얼른 짐 가지고 올라와. 홈캠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목소리가 차 안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친정엄마는 헛바람을 들이켜며 가슴을 치셨고 저는 차갑게 화면만 응시했어요. 이제 덫은 완벽하게 쳐졌고 멍청한 사냥감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꽤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남편이 3개월 전에 급하게 메꿔 넣었던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 회사 선배한테 빌려줬다고 했지만 찜찜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어제 책상에 올려둔 노트북을 몰래 차로 가지고 내려온 상태였어요. 비밀번호야 연애 시절부터 쓰던 남편 생일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남편의 인터넷 뱅킹 기록과 이메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뭐 하나만 확인할게. 이것들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기어들어 오려는 건지 이유를 알아야겠어. 그래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쥐새끼들처럼 몰래 들어오려는 거 아니겠냐. 샅샅이 뒤져봐라. 저는 남편의 메신저 PC 버전을 열었어요. 남편 놈은 보안 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라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죠. 신우와 나눈 대화창을 열어 스크롤을 위로 쭉쭉 올렸어요. 그리고 3개월 전 대화 내역에서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왜? 무슨 일인데? 엄마, 3개월 전에 남편 통장에서 1억 넘게 비어서 내가 난리친 적 있었잖아. 회사 선배 빌려줬다고 했던 거. 그래, 그때 시겁했지. 잔금 못 치르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왜? 그게 회사 선배한테 간 게 아니었어. 신우한테 간 거였어. 뭐? 그 큰 돈이 왜 신우한테 가? 저는 노트북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드렸어요.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죠. 건수야, 누나 진짜 죽게 생겼어. 갭 투자한 거 세입자가 당장 돈 빼달라고 난리인데 집값이 떨어져서 돌려줄 돈이 없어. 아, 너 이번에 집 산다고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 한 달만 돌려 쓰자. 누나 미쳤어? 수진이 알면 나 쫓겨나. 그 돈 없으면 아파트 잔금을 어떻게 치러? 아, 한 달 안에 무조건 돌려준다고.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 집 담보 잡아서라도 메꿔줄 테니까 일단 나부터 살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파트를 사려고 저와 엄마가 피땀 흘려 모은 돈까지 합쳐진 자기 통장에서 몰래 신우의 무리한 투자 빚을 메꿔주려고 1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던 거예요. 엄마, 더 가관인 건 뭔지 알아? 내가 그때 당장 돈 안 가져오면 집 안 산다고 난리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살던 빌라 담보 대출 받아서 남편한테 돈을 싸준 거야. 아이고, 뒷목이야. 그럼 지금 내 시댁집은 빚더미고 내 신우녀는 갭 투자 망해서 알거지 됐다는 소리네? 바로 그거야.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오늘 우리 집에 무작정 밀고 들어오려는 거지. 모든 상황이 투명하게 보였어요. 신우네 부부는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다 쫄딱 망했고 그걸 수습하려다 시모까지 빚더미 안게 생겼으니 결국 우리 아파트에 거머리처럼 들러붙기로 작정한 거죠. 그때 조수석 앞쪽에서 낡은 카니발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심해부의 차였죠. 차 문이 열리고 시모와 신우, 심해부, 그리고 훌쩍 자란 조카 2명까지 무려 5명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이민 가방과 잡동사니가 담긴 박스들이 들려 있었죠. 저것들 짐 싸 들고 온 것 좀 봐라. 당장 나가서 확. 엄마, 가만히 있어. 아직 아니야. 저것들이 현관문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구경 좀 하자고. 저는 엄마의 팔을 붙잡고 핸드폰 홈캠 화면을 거실에서 현관 복도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 층에 내린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훤히 보였죠. 시모는 한껏 상기된 표정이었고 신우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아, 엄마, 올케 진짜 출근한 거 맞아? 출근하는 거 건수가 2눈으로 똑똑히 봤대. 아, 잔말 말고 빨리 비밀번호나 눌러. 장모님, 이러다 처남댁이 당장 나가라고 난리치면 어떡합니까? 난리치면 뭐, 내 동생 집인데 올케가 성질이 뻗쳐서 소리쳐도 우리가 짐 풀고 들어누우면 지가 어쩔 거야? 빨리 눌러. 신우가 당당하게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곧이어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죠. 어? 뭐야 이거? 네가 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똑바로 다시 눌러봐. 아, 제대로 눌렀다고. 이거 아니야? 다시 한번 번호를 누르지만 역시나 오리움만 복도에 울려 퍼졌죠. 화면 속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어요. 멍청한 것들. 남의 집에 쳐들어오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줄 알았나? 아이고, 고소하다. 번호 바뀐 줄도 모르고 허둥대는 꼴이라니. 거실 홈캠 화면을 보니 밖에 소란을 들은 남편이 문을 열어주려고 허둥지둥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안쪽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잠금 장치는 굳게 걸려 열리지 않았죠.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내부에서는 조작조차 할 수 없도록 이중 잠금을 완벽하게 걸어버렸거든요. 어? 문이 왜 안 열려? 야, 박건수, 문 열어 번호가 왜 이래? 아, 누나, 문이 안 열려. 도어락이 먹통이야. 이 썩을 놈의 기기가 왜 이래? 수진이 년이 번호 바꾼 거 아냐? 복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문짝을 흔들기 시작했고 신우는 신경질을 내며 캐리어를 집어던졌어요. 심해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리고 있었죠. 그 완벽한 난장판을 차 안에서 편안하게 감상하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엄마, 워밍업은 끝났어. 이제 슬슬 올라가서 진짜 쇼를 시작해볼까? 가자, 내 골프채 챙겨라. 저는 노트북과 증거가 될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들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이사 첫날부터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려 했던 인간들. 제가 진짜 지옥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리자 복도에는 한바탕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몬은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아니, 수리공 아저씨 맞죠? 출장비 더 얹어줄 테니까 빨리 와서 이 문짝 좀 따요. 기기가 고장났는지 열리질 않잖아. 어머님, 남의 새 집 문짝을 왜 따요? 제 목소리에 복도에 있던 시댁 식구들 5명의 고개가 일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갔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시모와 신우의 얼굴은 그야말로 볼만했죠. 심해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헛기침만 해댔어요. 옳게? 출근 안 했어? 출근하려다가 집에 쥐새끼들이 꼬이는 것 같아서 반찬했어요. 근데 다들 웬 짐가방을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그게? 수진아, 아유, 사부인도 오셨네. 아, 사부인이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겠어요? 사돈 어른이 우리 딸내미 집 문짝 다 부수고 들어간다는데 내가 눈을 뜨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친정 엄마가 들고 온 아빠의 낡은 골프채를 바닥에 짚으며 꼿꼿하게 서 계시자 시모는 기가 죽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플 버튼을 하나 툭 눌렀어요.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에서 철컥하고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죠. 문을 열어 젖히자 현관 앞에는 까치집 머리를 한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회사 간 거 아니었어? 장모님은 또 어떻게 같이 오셨어? 자네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내 딸 돈이랑 내 노후 자금 다 부어서 산 아파트에 자기 식구들 무단 침입시키려고 작정했으면서 혓바닥이 기네. 제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자 신우가 눈치를 슬슬 보더니 자기 몸집만한 촌스러운 꽃무늬 캐리어와 이불 보따리를 들고 현관을 밀고 들어왔어요. 시모도 아이들 손을 잡고 잽싸게 따라 들어왔죠. 이렇게 나온 김에 며칠만 좀 신세 좀 질게. 애들 방학도 다가오고 해서 서울 구경 좀 시켜주려고 왔어. 형님, 애들 방학하려면 아직 2달이나 남았고요. 서울 구경 온 사람들이 무슨 김치통이랑 낡은 이불까지 싹 다 싸들고 와요?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툭 까놓고 말할게. 네, 형님 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방 하나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어머님, 형님이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제 할 바 아니고요. 이 집 제 돈이랑 저희 엄마 돈으로 산 거예요. 형님 챙기려면 어머님 댁으로 모시고 가시지. 왜 남의 집에 짐을 풀어요? 남의 집이라니. 내 동생 집인데. 이 집 살 때 내 동생 돈도 들어갔잖아.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너 진짜 정이 떨어지게 굴 거니? 방도 3개나 되는데 제일 작은 방 하나 우리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제일 작은 방이요? 형님? 아까 현관문 앞에서 조카들한테 저기 뷰 좋은 2번째 큰 방 쓴다고 큰 소리 치시던데요? 아,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죠. 그리고 가족끼리 돕고 산다고요? 그럼 심해부님도 형님 짐 싸서 남의 집 쳐들어오는 거 찬성하신 거예요? 줄곧 현관문 앞에서 신발도 못 벗고 서 있던 심해부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 아닙니다. 처남댁. 저는 장모님이 서울에 방 얻어주신다고 해서 며칠만 머무는 줄 알고 따라온 겁니다. 진짜 이렇게 무작정 쳐들어오는 건 줄 몰랐어요. 여보,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심해부님, 장모님이 방을 얻어줘요? 어머님이 무슨 돈으로요? 어머님 살고 계신 낡은 빌라도 지금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이자 갚기도 빠듯하신 분인데. 네? 장모님 빌라가 담보로 잡혀 있다고요?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돈 보태 주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심해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우는 당황해서 심해부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입을 막으려 했고 시모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딴청을 피웠어요. 남편 놈은 거실 한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어요. 당신, 이리 와서 앉아. 여보, 우리 가족끼리 대화로 풀자. 응? 대화는 지금부터 할 거야. 심해부님도 들어와서 앉으세요. 형님이 왜 전세금을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지 심해부님은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친정엄마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시댁 식구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열어 남편과 신우가 3개월 전에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화면에 띄웠어요. 형님, 전세금 올려달라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형님 무리해서 갭 투자한다고 지방 외곽에 아파트 샀다가 집값 떨어져서 깡통 찼죠?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달라고 소송 건다고 난리치니까 그거 막으려고 전세금 빼서 메꾼 거잖아요. 당신 갭 투자? 당신이 무슨 아파트를 샀어? 나한테는 상가에 투자했다고 했잖아. 아유, 올케가 지금 지어내는 거야? 야, 네가 남의 속사정을 어떻게 안다고 떠들어? 지어내긴 뭘 지어내요? 여기에 제 남편이랑 형님이 나눈 카톡 대화 다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당신, 내 말이 틀려? 당신이 3개월 전에 회사 선배한테 빌려줬다는 1억 2천만 원. 그거 형님 깡통 전세 막으려고 빼돌린 거잖아. 여보, 그게 누나가 당장 구속되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돌려받았어? 제 서늘한 질문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심해부님, 잘 들으세요. 남편이 형님한테 빌려준 1억 2천. 형님이 한 달 만에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뿐인 딸 감옥 갈까봐 본인 살고 계신 빌라 담보로 대출 꽉꽉 채워서 남편 통장으로 돈 싸주셨어요. 제가 집 안 산다고 난리치니까 그거 무마하려고요. 장모님,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 전세보증금 올려줄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온 거예요? 오, 서방, 그게 아니라 내 빌라는 어차피 재개발 들어갈 거라 이 대출 좀 받아도 금방 갚아. 우리 딸내미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하니? 어머님 딸내미 챙기는 건 좋은데요. 왜 제 집에 빈대처럼 붙어서 얹혀 살려고 하세요? 빈대라니? 말 다 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야, 박건수. 네, 마누라, 입 좀 막아봐라. 제발 그만 좀 해요. 당신도 그만해. 어쨌든 우리 돈 돌려받았고 무사히 집 샀잖아. 과거 일 들추지 말고 누나네 다음 달에 시골로 이사 갈 때까지만 딱 한 달만 데리고 있자. 내 핏줄인데 어떡해? 저는 남편의 변명을 듣자마자 헛웃음이 터졌어요. 친정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미친놈을 봤나. 내 핏줄 귀한 줄은 알면서 내 피 같은 돈 들어간 내 딸 집은 우습냐? 1억 2천. 네가 내 딸 몰래 돈 빼돌린 것부터가 이혼 사유야. 이 멍청한 놈아. 어디서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고 지랄이야. 사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도 대기업 다니면서 돈 벌 만큼 벌어요. 이 집 살 때 우리 아들 돈도 꽤 들어갔다고요. 어머님, 남편 돈 얼마 들어갔는지 뽑아드릴까요? 이 집 살 때 들어간 돈 8알이 제 돈이랑 우리 엄마 돈이에요.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 뚫은 거 말고 보탠 것도 없다고요. 웃기지 마라. 부부가 결혼해서 산 집이면 공동재산이지.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나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 아니, 못 나가. 갈 데도 없는데 어쩌라고. 당장 이사짐센터 불러서 짐 옮길 거니까 알아서 해. 신우가 억지를 부리며 소파 위로 털썩 드러누웠어요. 조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었죠. 심해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어요. 이 와중에도
신우와 시모는 어떻게든 이 집에 눌러 앉으려고 바닥에 뒹굴며 버티기를 시전하더라고요. 형님, 버티면 제가 마음 약해져서 방 하나 내줄 줄 아셨나 본데 사람 잘못 보셨어요. 마음 약해지든 말든 나는 몰라. 배째라 배를 왜 째요? 다 계산해서 청구해야죠. 당신 어제 누나랑 카톡한 거 내가 다 봤어. 뭐? 카톡? 무슨 카톡을 봐? 저는 노트북 화면을 넘겨 어제 새벽 남편과 신우가 나눈 마지막 대화창을 띄웠어요. 형님, 어제 남편한테 뭐라고 했죠? 일단 짐부터 들이밀고 전입신고부터 당장 하라고 했죠? 전입신고해서 거주권 확보한 다음에 이 집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형님 빚 갚자고 남편 꼬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누워있던 신우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고 남편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뒤로 주춤거렸어요. 심해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우를 쳐다보았죠. 당신 처남집 담보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나한테는 처남집에서 딱 3개월만 버티면 장모님이 돈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남의 새 집을 담보로 넘길 작당을 해? 아, 여보, 그게 아니라 건수 얘가 자기 집이니까 대출 조금만 당기면 금방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누나, 내가 언제 그랬어? 누나가 나한테 이 집 담보로 돈 안 빼주면 예전에 내가 1억 빼돌렸던 거 장모님한테 다 불어버리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미치겠다고 한 거지. 아주 훌륭한 남매, 납시셨네. 서로 등쳐먹고 협박하고 난리가 났어. 당신, 내가 이 집 공동명의 안 해주고 내 단독명의로 하길 정말 잘했지? 당신 명의였으면 벌써 이 인간들이 은행 가서 도장 찍고 다 털어먹었을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누나가 하도 들러붙어서 그냥 말로만 알았다고 한 거야. 진짜 대출받을 생각은 없었어. 시끄러워 짐부터 들여놓고 전입 신고하려고 작당 모의한 음성 녹음도 다 땄어. 어머님, 어제 이사짐센터 직원들 있을 때 베란다에서 형님이랑 통화하신 거 다 녹음됐어요. 뭐? 네가 내 핸드폰을 뒤졌어? 이 앙큼한 년이 어디 시어미 폰을 몰래 훔쳐봐? 훔쳐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식탁에 버젓이 올려놓으셨잖아요. 덕분에 당신들의 그 역겨운 계획 아주 잘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수진아, 이것들이랑 더 말 섞을 필요도 없다. 당장 경찰 불러 주거침입으로 싹 다 쳐넣어버려. 당연하지. 엄마, 이미 현관문 부수고 하려고 했을 때부터 재물손괴랑 주거침입 미수야. 심해부님은 억울하게 끌려오신 거 아니까 지금 당장 형님 끌고 나가세요. 5분 안에 이 집에서 안 나가면 시매부님까지 공범으로 엮어서 경찰서로 넘길 겁니다. 심해부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당장 일어나. 어디서 남의 집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려고 들어. 당장 나와. 놓으라고. 옳게. 너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형님, 남의 집 등쳐먹으려고 작당할 때는 가족이고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피눈물 흘리세요? 어머님도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어머님 담보 대출 받은 그 빌라 제가 어떻게든 압류 걸어서 다 경매로 넘겨버릴 테니까. 시모는 제 말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부랴부랴 손주들의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갔어요. 신우는 심해부에게 반강제로 질질 끌려나가며 끝까지 악을 썼죠. 박건수, 너 이렇게 누나 모른 척 할 거야? 네가 문 열어준다며. 이 등신 같은 새끼야. 누나, 제발 좀 가. 나도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누나 챙길 정신이 어디 있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거실에는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남편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의 어깨를 발끝으로 툭 밀어버렸어요. 당신도 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누나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문만 열어준 거야. 나 당신 사랑하잖아.
우리 어제 이사 왔잖아. 새 집에서 이러지 말자. 응? 입 다물고 당장 나가라고? 당신도 똑같은 공범이야. 내가 이 집 살려고 점심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버틸 때 당신은 누나 빚 갚아준다고 내 뒤통수 치고 있었잖아. 당장 이불 싸서 꺼져.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옷까지 다 가위로 찢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친정엄마가 남편의 멱살을 쥐고 현관 쪽으로 집어던지듯 끌고 갔어요. 이 도둑놈의 새끼야. 당장 내 딸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딸 눈앞에 띄지 마. 남편은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현관 밖으로 쫓겨났어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굳게 잠기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밖에서는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일말의 흔들림 없이 현관문 스피커를 꺼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저 인간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짓밟고 제 돈을 한 푼도 뺏기지 않은 채 우아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는 일뿐이었죠. 현관문을 굳게 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친정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씩씩대며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켜셨죠. 저는 차분하게 예약 시간을 잡고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당장 서류 준비해라. 저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답이다. 내 돈 들어간 거 일전 한 푼도 저놈한테 못 주니까 그리 알아라. 걱정 마. 엄마,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 남편놈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해서 재산 분할 방어하는 건 일도 아니래. 중요한 건 이혼만 덜렁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지.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 소장을 작성했어요.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금융 배신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간섭 및 주거 침입 시도를 묶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로 했죠.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시모와 신우에게는 제 가정을 파탄낸 명목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어요. 아파트 살 때 제 자금과 친정엄마의 자금이 90% 이상 들어간 금융거래 내역서까지 완벽하게 증거로 제출했죠. 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뒤 퇴근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남댁, 저입니다. 통화 괜찮으십니까? 아, 심해부님, 웬일이세요? 번호가 바뀌셨네요? 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번호도 바꾸고 짐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처남댁한테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장모님이 그냥 방 얻어주신다는 말만 믿고 따라간 건데 일이 그렇게 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심해부님도 모르셨던 거 아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댁 쪽에서 나오셨다니 다행이네요. 지금 장모님 댁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 아주 매일같이 난리도 아니었네요. 안 봐도 뻔하네요. 형님이랑 어머님은 뭐하고 계신데요? 둘이서 매일 머리채 잡고 싸웁니다. 장모님은 자기 빌라 담보대출 받은 거 이자 어떻게 낼 거냐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은 엄마가 딸내미 하나 못 품어주냐고 악을 쓰고요. 처남은 거실 구석에 찌그러져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본인들이 친 사고니까 본인들이 수습해야죠. 저기, 처남댁. 제가 진짜 미안해서 전화드린 것도 있지만 처남댁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서요. 제가 집 나오기 전날 밤에 처남이 술 취해서 장모님한테 주정 부리는 걸 들었거든요. 남편이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남댁이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혼자 작당해서 처남집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처남이 먼저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네?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형님 빚 갚아주는 대출을 남편이 먼저 꼬셨단 말씀이세요? 네,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마누라 명의로 된 집인데 자기 돈도 들어갔으니까 담보대출 빵빵하게 뺄 수 있다고. 그걸로 누나 빚 갚아주고 남는 돈으로 자기가 예전부터 사고 싶어 하던 수입 SUV 차를 한 대 뽑기로 둘이서 말을 맞췄다는 겁니다. 수입차요? 네. 처남댁 몰래 대출받아서 그 차 사고
나중에 처남댁이 알게 되면 누나가 빚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대출받은 척 하자고 처남이 먼저 머리를 쓴 겁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바로 짐 싸서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 인간들 아닙니다. 절대 합의해 주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신우의 빚에 쩔쩔매며 마지못해 문을 열어준 척하던 남편의 그 불쌍한 연기가 다 계산된 거였다니요? 제 집을 담보로 넘겨서 자기 외제차를 뽑으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소름이 돋았어요. 마침 남편에게서 카톡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무시했더니 이제는 제 회사 앞 카페에 와 있다며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자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피할 이유가 없었지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은 며칠 새심년은 늙어 보였어요. 면도도 제대로 안 한 꼬락서니로 저를 보자마자 울상을 지었죠. 여보, 진짜 고마워. 나와줄 줄 몰랐어. 본론만 말해. 나 시간 없어. 여보, 나 진짜 엄마 집에서 하루도 못 버티겠어. 누나랑 엄마랑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데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당신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나 진짜 누나가 시켜서 억지로 그런 거야. 억지로? 당신이 억지로 문을 열어주고 억지로 내 집 담보 대출받는 거에 동의를 했다고? 그럼 내가 미쳤다고 이제 막 산 우리 집을 걸고 넘어지겠어? 누나가 하도 집에서 목을 매느니 마느니 협박을 하니까 핏줄된 도리로 어쩔 수 없이 고개만 끄덕인 거야. 나 진짜 억울해. 저는 가만히 남편을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당신 거짓말할 때 오른쪽 눈썹 실룩거리는 버릇 있는 거 알아? 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아, 진짜야. 여보,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당장 누나랑 인연 끊고 당신한테만 평생 충성할게. 충성 좋아하시네. 당신, 형님이랑 입 맞출 때 차종은 뭘로 정했어? BMW 아닌 벤츠?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실룩거리던 눈썹마저 딱 멈췄지요. 무슨 차종? 아니, 왜? 형님 빚 갚아주는 대출 돈으로 당신 수입 SUV 하나 뽑기로 했다며 당신이 먼저 형님 꼬드겼다면서? 나한테는 형님이 억지로 시킨 척 연기하기로 둘이서 각본 다 짜놓고 이제 와서 형님 핑계를 대?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아니야, 그거 오해야. 오해는 무슨? 심해부님이 집 나오시기 전에 당신이 어머님한테 술주정하면서 자랑스럽게 떠드는 거 다 듣고 나한테 알려주셨어. 심해부도 당신네 식구들 진절머리 난다고 이혼 소송 들어가셨더라. 매형이 미쳤나? 진짜 남의 부부 일에 왜 끼어들어? 남의 부부 일이 아니지. 당신이 심해부 전세금까지 싹 다 날려먹은 공범인데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 집을 담보로 넘겨서 외제차를 탈 생각을 해?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당신이 나 무시하니까 그렇지. 집 살 때 당신 돈 많이 들어갔다고 맨날 나 기죽이고 차도 내 마음대로 못 바꾸게 했잖아. 남자 자존심이 있지. 나도 내 명의로 된 번듯한 차 하나 타고 싶어서 그랬어. 그래서 내 집을 훔쳐서 네 자존심을 채우려고 했어. 참 훌륭하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던졌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이혼 소장.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야.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위자료 3,000?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 통장에 남은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알아. 그래서 당신 회사 월급에 가압류 걸어놨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갈 거니까 돈 없다는 핑계는 안 통할 거야. 그리고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야, 부부가 같이 살면서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이걸로 이혼에 월급 가압류까지? 너 피도 눈물도 없냐? 피눈물은 당신이 곧 흘리게 될 거야. 재판장 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사인이나 준비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등 뒤에서 남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신우였죠. 며칠 만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화장도 다 지워지고 머리는 떡이 져서 아파트 경비실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신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올케 수진아, 남의 집 앞에는 어쩐 일이세요? 또 짐 싸들고 쳐들어오시게요? 아니야. 올케,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지금 갈 데가 없어. 남편, 그 인간은 이혼 서류 던져놓고 연락도 안 되고 엄마는 나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만 질러. 그러니까요. 갭 투자를 왜 그렇게 무리해서 하셨어요? 올케, 네가 건수 좀 설득해주면 안 돼? 제가 남편을 뭘 설득해요? 건수가 나한테 소송 건다고 난리를 쳤어. 자기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다 내 탓이라면서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길길이 날뛰더라고. 올케, 나 진짜 파산 직전이야.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네가 건수 좀 말려줘. 기가 막혔어요. 남편 놈은 자기가 꼬드겨 놓고 일이 틀어지니까 누나한테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책임을 묻겠다고 난리를 친 모양이었죠. 형님, 제가 왜 형님 편을 들어요? 남편이 소송 안 걸어도 제가 걸 건데요. 뭐? 네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 무슨 소송?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신우의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어요. 이거 어머님 거랑 형님 거 2개예요. 하나씩 나눠 가지세요. 이게 뭔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요. 제 가정을 파탄내고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을 묻는 소송이에요. 어머님하고 형님이 작당해서 제 집 비밀번호 뚫고 들어오려고 한 주거침 및 미수건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신우의 눈동자가 지진난 것처럼 흔들렸어요. 손해배상? 장난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당장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너 진짜 돌았니?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갚으셔야죠. 어머님 빌라도 있으시잖아요. 아, 빌라도 이미 대출 꽉 차서 경매 넘어가게 생겼다던가? 김수진, 네가 인간이야?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이렇게 밀어버려? 본인들이 욕심부리다 벼랑 끝으로 걸어간 걸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신우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팔을 확 잡아채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볍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피했죠. 어디다 손을 대요? 여기 단지 입구 CCTV 다 돌아가고 있어요. 폭행으로 고소장 하나 더 추가해드려요? 너 이 독한 년. 독한 게 아니라 똑 부러진 거죠. 형님, 다음번엔 법정에서 봐요. 아, 심해부님도 이혼 소송 준비 아주 철저하게 하시던데 양쪽에서 소송 방어하시려면 변호사부터 빨리 알아보셔야겠네요. 저는 신우를 아파트 입구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뒤에서 신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새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으니 새 아파트의 은은한 조명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기마저 상쾌해진 기분이었죠. 친정 엄마가 방에서 나오며 저를 보셨어요. 밖에서 무슨 소란 안 났어? 아까 창밖으로 보니까 그 왼수 같은 신우년이 서성이는 것 같던데. 응. 서성거리길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예쁘게 안겨주고 왔어. 잘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엔 소고기 구워 먹을래. 아주 비싼 걸로. 그래, 우리 딸내미 집 샀는데 파티해야지. 내가 당장 마트 가서 툭불 한우로 싹 쓸어오마. 엄마가 지갑을 챙겨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의 통쾌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고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해가는 꼴을 감상하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법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핑계들이 낱낱이 깨지는 걸 상상하니 아유, 벌써부터 입맛이 돌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걸 그 인간들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